인생을 살면서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 있나요? 또 잘해주니깐 점점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나만 참으면 되는 거지 하고 참고 넘겼는데, 점점 더 무례함이 강도가 높아질 때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례한 사람의 두 가지 유형과 더불어 대처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례함과 솔직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눈치와 센스가 부족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잘 설명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례함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자기 말이나 농담이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무례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무례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무례함은 판단하기 어려운 조금 애매한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꽤 기분 나쁠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웃는 우리를 보며 자신이 더 무시하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파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계급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무례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단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의 가치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양보나 배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아주 작은 손실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끔은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타인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거나 얕잡아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유형 모두 내면에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우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입장에 대해 배려하지 않습니다.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은 지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능 수준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성향 자체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작은 행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에 의해 붙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경우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을 제외하고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먼저 욕하기보다는 측은하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웃어주며 자신의 하루를 잘 보내는 겁니다. 나의 태어남에 그들의 열등감은 더욱 부풀어 오를 것이고 그럴 때마다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 순간 욱하는 마음은 조금 수그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지 정신 승리에 불과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무례한 사람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경고하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으로든 의도적이었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직장에서 상사라는 이유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내 기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나를 무리하게 대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나만 상처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집니다.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인품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 행동이 미숙한 어른도 많고 나이가 많다는 것을 권력으로 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를 갖추며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무례함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나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장난스럽게 농담하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은 글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나가면 증거조차 남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분노와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행범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할 때 바로 대응하여 현행범을 잡아야 합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무례하다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례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다면 상대는 당시에는 웃어 넘겼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라며 반박할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사과 받기가 더 어려워지며 한번 선을 넘어본 상대방은 당신을 쉬운 상대로 보게 되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와 같은 준비된 대사를 가슴에 장전해 놓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공포탄 한 발 정도는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 방어용 공포탄을 지닌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발뻗을 수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상황을 피하기만 하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과제는 무한 사람에게 공포탄을 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